오늘 이슈 문제 있어. 오늘 전국 종합 일간지 일면은 좀 다양했는데요. 뭐 대체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 단계에서 이제 다섯 단계로 나눠진다 이런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한겨레와 경향은 내년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 후보를 내는 민주당 비판하는 기사를 나란히 일면에 있었다는 정도, 뭐 이 정도가 오늘 종합 일간지 일면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면보다는 제가 의미가 있겠다 싶은 기사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5.18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이 5.18을 언급을 하면 늘 망언 수준의 언급. 그렇죠. 북한이 들어왔다. 이런 이상한 거. 아, 지만원? 네, 그런. 만원 수준이라고 그래. 그런 쓰레기를 만원씩이나 쳐주나 했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언급이었는데, 물론 보면 지난 8월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를 했죠. 그리고 10월에는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광주를 방문하기는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진정성이 그렇게 있었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미디어 오늘 기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5.18은 시민 저항, 인터뷰 띄운 국민의힘 싱크탱크.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 5.18은 폭동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인터뷰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향후 관련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의도 연구원은 1일 박원탁 한국외대 명예교수와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의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유튜브에 올리고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박원탁 명예교수는 5.18 당시 광주에 방문했고 직후 전국 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무분과위원을 지낸 인사다. 비례대표로 제1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인터뷰 전문을 보면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은 교수님 보실 때 국민의힘이 진정한 사죄를 하는구나 하고 국민들이 느끼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다. 박원탁 명예교수는 광주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 존엄을 귀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해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5.18 관련 법안 통과에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계속 지난번부터 김종인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광주에 가고 5.18을 이렇게 띄우는 게 선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게 5.18 관련돼가지고 이런 인식들이, 그러니까 역사 왜곡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광주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발언이긴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들이 하던 발언이 아니지. 네. 얘들은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니까.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도 갑자기 변하면 왜 죽는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죽을 때도 안 변해요. 똑같아요. 이런 변화는 죽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고요. 이것들이 속셈이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다. 네. 결국 어차피 지금 그 5.18에 관련되게 곧 이슈가 된다는 건 나와 있잖아요. 진상규명 특별법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대해봐야 얻는 게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여기에 전향적인 협조를 함과 동시에 반대쪽 딜을 던지려고 하는 거죠. 반대쪽 딜? 전두환 너태우 나쁜 놈들이지. 5.18은 그렇게 된 건 나빠요. 우리도 나쁘게 생각해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조했으니까. 이명박근혜는 좀 건져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딜을 치려는 거야. 어차피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지금 돈이 35만 원밖에 없잖아. 34만 원인가? 아무튼 돈도 얼마 없는 이 나이든 노인네를 굳이 우리가 이걸 해서 조질 필요가 없잖아요. 전두환 29만 원. 29만 원이야? 27만 원인가 아무튼. 29만 원이요. 아무튼 믿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정치적 타협을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망했어, 지들은 지지율에서. 망했죠. 네. 망한 상황에서 그나마 말 그대로 이삭죽기라도 하기 위해서 이삭죽기. 네. 전라도에 남아있는 인심이라도 좀 건질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원래 제로였기 때문에 하나만 건져도 이득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전국동장으로 간다. 우리도 TK 정당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뭐랄까 이거는 진짜 구걸이고 쇼고 이걸 진짜 땅거지야 땅거지. 예. 옛날 같으면 쳐다도 안 보던 짓거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죠? 갑자기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뉴스죠. 네. TK 본산에서 지들이 망하고 있거든 지금. 네. 조선일보에 약간 이 비슷한 요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지 하락에도 야 호남 서진 계속.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 1,001명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0%를 기록했다. 특히 TK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4%로 국민의힘 30%보다 높게 나왔다. 와. 그 전주에는 전국 지지도가 민주당 35%, 국민의힘 17%였고 TK에서 민주당 20%, 국민의힘 28%였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이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보면 지금 TK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4%로 국민의힘 30%보다 높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주에는 TK에서 민주당 20, 국민의힘 28이었대요. 회사가 다르잖아 회사가. 아, 이거 회사 다른 건가요? 업체가 달라. 근데 이제 소폭 상승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게 소폭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한테도 그러니까 TK에서 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TK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온 것은 김 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일부터 4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리얼미터의 최근 주간 단위 조사에서도 민주당의 TK 지지도가 일주일 새 4.9%포인트 오르는 동안 국민의힘 지지도는 4%포인트 하락했다.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 낮게 나온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또 갤럽 조사를 가장 신뢰를 합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네, 사실상 제일 그동안 그 국민의 짐 이쪽한테 유리하게끔 많이 뽑아줬었지. 그렇죠. 그래서 캠프에서도 보면 갤럽에서 이겼다 이러면 좀 메시지 팀에 크게 보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네. 갤럽 인용을 해라. 네, 갤럽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되게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갤럽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근데 이 지지도 조사를요 국민의힘이 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돈 된 놈이 따로 있죠. 엥? 모든 여론조사는 돈 된 놈 맘대로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돈 된 놈들이 이른바 지금의 국민의 짐을 배후 조정하고 있는 전주들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니네들 TK 지역정당만으로는 우리가 니들 스폰서할 수 없어. 호남이든 경기도든 역량을 확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누구의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했는지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밝혀야죠. 근데 왜 그런 건 안 밝혀지지? 원래 여론조사라는 게 지난번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19군데 다 틀렸잖아. 송 작가만 맞췄어? 유시민 작가하고 송 작가만 맞췄어요. 네. 그때 뭐라고 하셨는데요? 3분의 2 이긴다 그랬지 무조건. 184 한다. 뭐라고 법률. 했는지조차도 몰라. 관심이 없는 시기.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때도 부하가 아니고 지금도 아닙니다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대한민국 여론조사에 신뢰할 게 못 돼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실제 TK 지역정당에 한정돼 있는 지금의 국민의 짐한테 굉장히 스폰서들이 거부감을 갖고 싫어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TK 아무리 의원 많으면 뭐예요? TK에 돈 벌어먹을 게 없어. 그렇죠. 뭐 대구 섬유도시 뭐 요즘 뭐 첨단한다고 하지만 다 떠나갔는데 뭐. 대구시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제일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오히려 마이너스고 성장률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불능이야. 어차피 돈은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이제 신흥 그 공업지대 위주로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국회의원들의 로비가 필요한 데는 진짜 그런 데야. 서울 경기 이쪽이란 말이야. 대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아무리 보조금 싸준들 걔네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들도 전국정당으로 가야 돼. 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이 아직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대구 애들이 뭉쳐갖고 표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벌써 김종인 내려왔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죠. 못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김종인이 있을 때가 제일 나아. 그렇죠. 얘들이 설쳐서 뭐 하기만 하면 지지율이 10% 빠지는 거야. 김종인. 네. 김종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몰라. 그렇죠. 결국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현성님이 부하가 아님을 지지합니다 하고 슈퍼챗 써주셨어요. 아니 그걸 왜 지지를 해요? 네, 지금 부활을 대박.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유경아님께서 치료 잘하시라고 조금 보탭니다. 빨리 완쾌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와이셔츠 광고입니다. 지금 이정일 PD하고 제가 입고 있는 이렇게 뽑으면 오. 뽑아집니다. 타일을 고정시키는 이 플라스틱 안에 기존에 있는 타일을 감은 겁니다. 타일을 매주는 브릿지인 거죠. 블루하고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색깔이어서 근데 저는 이 블루 색깔이 되게 잘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흰색 원사가 약간 섞여 있는 블루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련된 블루. 이런 식으로 생긴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요. 그 바느질도 바느질에서 해서. 붙일 수 있는 이 용품을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사시는 분은 35,000원짜리 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수도 있고 빼면 빼도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맨 위에 단추 안 잠갔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만 탁 끼워 넣고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그 인증하시면 제가 화장품 10만 원짜리 보내드리잖아요. 야 정말 송작가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제이심님께서도 12,000원 해주면서 업보는 각자 책임지는 걸로. 업보는 각자가 네. 만약에 남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본인이 청산하지 못한 업보는 또 복리이자가 붙어서 쌓여요. 근데 그래서, 업보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업보가 엄청 많죠. 엄청나죠. 지금. 네. 걔들은 복리이자 지금까지 이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 쌓인 것까지 다 생각하면 걔들은 지금 이 정도 제스처로는 어린 어림도 반푼도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서진이라는 말 자체가 서진 무슨 졸라 짜증나. 뭐 정보를 하러 가? 그러니까 존재하러 가? 북진, 동진, 남진, 아니, 서진. 니들이 지난 50년 동안 쌩을 까다가 인제 와서 무릎 꿇고 뭐 하면 광주 전남에 있는 민심이 아유 왜 인제 왔어 일단 편하게 앉아 라고 대접할 것 같아? 기다렸어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래. 진짜. 물론 대구하고 광주가요 이런 정치적인 갈등은 있지만 이번에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 났을 때 가장 먼저 구호품 보낸 의사들 간 데가 광주입니다. 반대로 광주에서 지역 감염 확산됐을 때 대구에 있는 의사회에서 많이 먼저 이제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은 기아하고 삼성하고 야구를 해도 졌다고 불태우진 않잖아요. 불태우지 않아. 야유도 안 해. 그때 시절이 아니야. 근데 그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움직임이 어떤 애들이 지금 서진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전라도 가서 표를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5.18을 진정으로 사죄하러 가는 게 아니야. 현재 자기들이 원하는 재경 또는 이게 서울과 경기에 있는 자기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치적 핵심 단체가 있기 때문이야. 그게 호남 향후인 거예요. 호남 향후의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본부. 이 세 개가 민간 단체이긴 하지만 진짜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바르게 살자라고 쓰인 돌멩이 봤는데 저는 그게 너무 볼 때마다 웃기거든요. 아니 그냥 혼자 바르게 살면 되지. 니들부터 좀 바르게 살지. 뭘 굳이 남한테 바르게 살라고. 뭐가 바르게 사는 너부터 바르게 살아. 너부터. 아무튼 이 세 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야만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파워예요. 이 세 단체의 파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그 진실성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짐은요. 사람에 비유하면 체지방 같은 거예요. 체지방? 네. 그래서 체지방이요. 일반적인 사람이 20%에서 30% 내외야. 요래야 건강합니다. 체지방이 50% 넘으면요. 바로 성인병이 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국민의 힘과 같은 세력들은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국가가 건강해지질 않아요.
네. 정말 체지방 빼버리고 싶다. 네. 아무튼 저도 체지방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지방은 아예 없으면 또 안 돼. 아예 없으면 몸에 언밸런스가 나긴 하지만 운동선수들이 10% 미만이고요. 일반적인 그 건강한 사람들은 다 25%에서 30%야. 니네들은 딱 지금이 맞아. 더 커지면 국가가 병들어 이 새끼들아. 네. 예, 국가의 체지방, 국민의 힘. 국민의 찜입니다. 이 새끼. 그다음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3일 의원들과 함께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앞으로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밝힌 지 2달여 만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김 위원장은 당장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해 재경 호남 민심을 잡는 차원에서라도 서진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저녁에는 권영세, 박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김용태, 이혜훈 전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과 함께 막걸리 회동을 갖기로 했다. 뭐 호남 민심, 뭐 재경 호남 민심을 잡는 차원에서 서진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근데 그 서울시장 후보를 이름을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죠? 몇 명이 좋던데? 뭐 좋아요? 나경원이가 만일에 그 그래요? 후보글에 있던데 나경원이 되고 나중에 배임이나 이런 걸로 잡혀 들어가면 또 보궐선거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또 해야 될 거예요. 네. 아유 진짜 아들 가진 엄마들 다 보낸다는 군대 혼자 보내는 것처럼 지금 유세 떨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네. 또 뭐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들내미가 입국 안 할 것 같습니다. 엄마 뒤통수를 쳐. 엄마 뒤통수를 치는 거죠. 간다잖아요. 그거는 추장관 아들은 그 수술을 받고도 수술을 받고도 군대를 완주했잖아요. 네, 이 새끼 안 들어오고 튄다에 네. 얼마 없는 제 전 재산과 마스크팩 20장을 걸겠습니다. 전 재산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걸어요? 누가 받으라고? 그럼 네 재산을 걸까? 유주 책자 너. 진배 없습니다. 저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뭐 5.18을 인정한다고 한 게 공식적으로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온 이상 사실상 그동안 지만원 앞서면서 접촉 이른바 극우 사람들 뭐 이 사람들 다 털겠다는 얘기인가? 정편에서 잘리나 이제? 드디어 지만원. 아니 지만원은 이제 종편에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뭐 그런 사람들 좀 있긴 있어요. 종편에 많이 나와요. 아무튼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종편에 막 5.18에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 뭐 사실 이거는 조갑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말인데 근데 그 당시에 또 뭐 그 김진태 뭐 이래 해가지고 또 막 문제가 됐었어요. 문제 되니까 당 내에서는 또 징계도 거의 안 하고 뭐 그런 수순이었는데 게다가 국민의힘 추천 방통심의위원 이상로 씨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계속 그런 비슷한 주장 5.18 그게 북한 들어왔는지 봐야 된다. 계속 그런 주장하고 있어요. 이 5.18 관련된 법안이 막상 투표에 오르잖아요. 난 이 새끼들 기권표 던진다고 봅니다. 네. 이것들의 진실성은 난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기권표 던지면 저는 역풍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는 하지. 근데 기권표가 나온 거잖아. 아니 그 전광판에 누가 기권이고 누가 찬성이고 반대고 다 뜨잖아요. 비밀 투표하자 그러겠지 또. 에이. 아니지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공개 투표를 해야지. 그러니까 기권표를 한다는 게 표를 한 게 아니라 뭐 표결 방식이라든지 뭔가를 시비 걸어가지고 퇴장하는 거지.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때처럼. 모든 정치적 책임을 5.18에 대해서도 법안에 대해서도 얘들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유화 제스처를 취했는데 정작 법안 통과에는 미적한다? 역풍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지 지금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조선일보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호남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미적거린다? 100% 역풍이죠. 국민의힘은 체지방이고요. 그동안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집중돼 있던 체지방들이 영역을 넓히겠다고 얼굴로 가슴으로 올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죠? 네. 송 작가의 체지방 이론 여러분들이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라실레오님께서 2만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백봉이 오빠야님 5,000원 하면서
교주님 보탰어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